근데 어깨가 많이 아플수록 사실은 수술을 안 하는 병의 가능성이 더 커요. 근육이 끊어지면 제일 아플 것 같죠? 네, 사실은, 네, 사실은 제일 안 아파요. 오히려 약간 아픈 분들이 걱정하면서 병원 가시는 게 더 맞아요. 안녕하세요. 건강버스의 권민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대표 선수촌 지정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CM병원의 이상훈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통증과 오십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겪는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병을 오십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병명이 정식으로 있는 게 궁금해요. 네,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는 오십견이에요. 너무너무 흔히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오십견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면요. 중국에서 과거에 50세쯤 되다 보니 어깨병이 이제 많이 생겨서 어깨가 아프더라는 거죠.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50세라는 게. 두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는 중년의 나이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호르몬이 급격히 저하되는 이제 폐경이 되는 그 정도 시기를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어깨가 아프다 보니 중국에서 이게 진단은 못하겠고 50세의 어깨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딱 들어도 의사들이 이게 진단이 안 되니까 쓰는 말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실 텐데요. 사실 중국에서 쓰던 그 단어가 그대로 그냥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50세쯤에 생길 수 있는 어깨병, 바꿔 말하면 조금 젊은 나이에 스포츠나 운동하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모든 병의 집합체가 사실은 오십견이에요. 그러면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는 혼자 낫는 병도 있고요, 꼭 치료해야 되는 병도 있고, 수술을 안 하면 큰일 나는 병도 있고, 굉장히 여러 병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정확한 진단명으로 얘기를 해야 치료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예방법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회전근개 파열, 유착성 관절낭염, 석견성 관염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란 병이 제일 흔하긴 하거든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게 어깨를 가장 안쪽에서 싸고 있는 관절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관절막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절막이에요. 그냥 관절을 싸고 있는 막, 별게 아닙니다. 그 막의 안쪽 면에 원래는 이제 약간 이제 어깨가 윤활이 잘 되도록 미끈미끈한 물질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윤활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윤활막이 어느 순간에 염증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 일이 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제 폐경 같은 거고요. 또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당뇨나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염증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이 아주 오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또 관절막이 점점점 두꺼워져요. 유착성 관절낭염이 생기면 이제 팔이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고요. 움직일 때마다 좀 아픈 증상을 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관절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팔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관절막은 계속 쫙쫙 늘어나야 되고요. 가장 관절막이 많이 늘어나는 자세는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예요. 이때는 관절막이 최대 신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늘어나는 거죠. 두꺼워져서. 그러면 이제 가다가 으ꯛ 하고 아프고요.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물건 집으려고 이렇게 팔을 뒤로 가다가 안 가요. 너무 아프니까. 또는 밤에 자려고 이제 옆으로 눕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팔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옆에 팔이 이때 땅에 이렇게 탁 눌리는 게 아니에요. 어깨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누우면. 그러니까 팔이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관절막이 좀 늘어나줘야 돼요. 근데 유착성 관절낭염이 심하신 분들은 그 늘어나는 곳만으로도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누울 때 아파하는 증상, 다음에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팔을 뒤로 넘기려고 할 때 아픈 증상, 또는 이제 등을 긁으려고, 이게 팔을 이렇게 뒤로 넘기려고 해서 등을 긁으려고 할 때 아픈 증상,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한 유착성 관절낭염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 치료가 옛날에는 이것도 이 병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이제 무조건 수술을 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아파도 1차적으로는 아까 안에 염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염증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염증을 죽이는 물질을 주사로 놓으면 일단 염증이 가라앉고요. 그러면 두꺼워진 관절막이 서서히 다시 좀 얇아져서 원래의 형태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제 수술하는 병은 아니고요. 비수술적으로 가는 경우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너무 예외적이니까 사실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 구태여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흔한 게 석회성 관염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막의 이야기였잖아요.
관절막 바로 바깥에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4개가 있어요.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줄이에요. 그 힘줄 4개를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 그 힘줄 한가운데 석회가 끼는 병을 우리가 석회성 건염이라고 해요. 근데 힘줄 안에 석회가 낀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도 그래서 몰라요. 왜 석회가 생기는지. 근데 확실한 거는 어린 나이에는 안 생깁니다. 40대 넘어가면서 보통 힘줄이 약간 찢어지고 회복되고 찢어지고 회복되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석회라는 이물질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석회라는 게 한번 생기면요, 어쨌든 이물질이잖아요. 얘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물질이 들어온 거니까. 모든 석회성 건염이 다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이게 한번 세게 염증을 일으키면 너무 아파서 그냥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이제 통증의 제왕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응급실로 뛰어올 정도의 통증이 나와요. 석회성 건염에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그걸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없어진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 번째 치료는 그거보다는 석회는 좀 나중에 치료하고, 일단 당장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석회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먼저 없애주는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통증은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래 놓고 순차적으로 이제 석회를 없애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석회를 없애는 방법도 지금은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게 돼요. 뭐 폐 충격파를 여러 번 맞는다거나, 또는 이제 바늘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석회를 좀 이렇게 뽑아낸다거나, 이제 이런 치료를 대다수 하게 되고요. 그리고도 안 되면 정말 소수의 사람에서만 이제 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꼭 필요한 수술은 이제 이후에 말할 이제 회전근개 파열 하나만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어깨를 싸고 있는 힘줄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끊어지면 꼭 수술해야 돼라는 게 이제 또 한 번 이제 질문이 되죠. 근데 이건 왜 수술해야 되냐면요, 4개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이 떨어진 힘줄이 나머지 힘줄을 하나하나 물고 점차적으로 파열이 이제 확장되는 경우가 거의 이제 정설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힘줄이 끊어지면 나머지 힘줄이 차례로 이제 끊어지는 게. 또 하나는 왜 수술해야 되냐면, 이 힘줄이 끊어진 채로 방치를 하게 되면요, 그 끊어진 힘줄이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점차 지방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힘줄 근육이 막 혼동되는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육은 상상하시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통 이렇게 하면 여기에 불끈 이게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은 잘 생각해 보면 이 뼈와 뼈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육이 공중에 붕 떠 있지 않거든요. 우리 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빨갛고 부드러운데요, 이 근육이 쭉 가다가 끝에서 하얀색 딱딱한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뼈에 붙습니다. 이 뼈에 붙기 직전에 하얗게 딱딱한 조직으로 바뀌는 그 조직을 우리가 힘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육과 힘줄은 사실은 한 조직,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말랑말랑하고 빨간색 이 부드러운 거를 그냥 근육이라고 부르고, 이게 뼈에 붙기 직전에 딱딱하게 바뀌면 이제 그걸 힘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뼈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힘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힘줄이 어쨌든 뚝 떨어지면 이 근육은 어딘가에 붙어 있는 중에 하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펄럭펄럭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육은 수축을 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그 근육은 점점점 쪼그라들다가 지방으로 바뀌어요. 고기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요. 네. 제일 비싼 고기 한우 플러스 등급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네. 왜 부드럽냐면 고기 안에 지방이 많아서. 근데 그 고기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못 움직이게 팔다리를 다 묶어놔서요, 근육을 못 쓰게 해요. 근육을 못 쓰면요, 결국 근육은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최고 등급의 한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연에서 뛰어노는 소는요, 굉장히 질길 수밖에 없어요. 지방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블링이라고 하죠. 그 마블링이 바로 지방 변성입니다. 근육도 한쪽이 떨어지면 이 근육은 수축을 못 하잖아요. 그냥 혼자 널풀너풀거리고 있으니까. 얘는 점점점 마블링이 생기고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발견해서 꼬매봤자 이거는 지방 덩어리잖아요. 근육이 아니에요. 그러면 꼬매봤자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완전 파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 파열이 아니라 완전 파열의 경우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블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제 수술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벌써 좀 겁이 나요. 수술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깨가 많이 아플수록 사실은 수술을 안 하는 병의 가능성이 더 커요. 근육이 끊어지면 제일 아플 것 같죠? 네, 그럴 것 사실은, 같아요. 사실은 제일 안 아파요. 아까 말한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병이 훨씬 아프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픈 분들은 수술을 걱정하지 말고 좀 병원에 가셔도 되고 오히려 약간 아픈 분들이 걱정하면서 병원 가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수술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병 중에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찢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팔이 이렇게 생겼는데 힘줄이 이렇게 딱 붙거든요. 이게 홀라당 뚝 끊어지면 이건 수술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지직 이렇게 끊어진 건 아직 매달려 있잖아요. 이런 거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수술로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편하게 좀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제가 괜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파도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아파서 이건 분명히 수술할 것 같아. 나 못 가겠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많이 아플수록 수술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병원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회전근개 이제 파열 수술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네. 어떤 병원에서는 또 하라고 하고 네. 또 어떤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수술해야 되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병들 대부분이 완전 파열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상완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완골을 덮고 있는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이렇게 붙는 거를 극상근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이 극상근이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딱 벌어졌으면 이건 완전 파열이거든요. 이때는 수술하는데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붙어 있는데 분포 좀 지직지직 찢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파열이라고 해서 수술 의견을 듣고 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부분 파열의 경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경우는 이제 수술은 좀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 이유는 그 부분 파열 자체가 환자한테 통증을 아예 안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부분 파열에서 지금 수술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만약 완전 파열로 진행을 안 한다면 죽을 때까지 수술을 안 해도 전혀 환자한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분 파열이 있을 경우에 이제 몇 년, 5년, 10년 있다가 완전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방금 이제 부분 파열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뭔가 하면요. MRI상에 약간 찢어져는 져 있지만 완전 파열도 아니고 정작 아픈 이유는 그것과 동반된 유착성 관절낭염이 통증의 원인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MRI에서 눈에 보이는 게 통증의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요. 이거를 꼬매도 통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원인이 부분 파열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통증의 원인은 또 무엇인가를 좀 입체적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전문의라는 그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 광범위한 이 정보를 머릿속에서 정제된 지식으로 바꿔서 이 환자한테 가장 필요한 치료가 뭔지를 뽑아내는 게 이제 그게 전문의의 역할인 것 같아요. 목이나 허리보다는 조금 덜 신경 쓰는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맞아요. 하고 넘어가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거든요. 내일이면 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얼만큼 기다리면 병원 가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쵸? 그게 되게 궁금하죠. 네, 그것도 되게 좋은 힌트가 되는데 교과서적으로 딱 써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2주 정도 놔둬도 혼자 낫지 않는 어깨 통증은 계속 기다려도 낫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특히 밤에 어깨는 많이 아파지는 관절이거든요. 밤마다 내가 2주 계속 아프다. 이러면 참아봤자 별로 득될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2주 정도 네, 까지 연속으로 고통을 아프면. 참다가. 네, 근데 2주 해도 하루 아프다가 또 오래 안 아프다가 또 하루 아프다 이렇게 2주가 아니라 2주 내내 매일 아프다라고 하면 이때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난 병이 생겼구나라고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2주 이상 통증이 유발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